특히 가압류 관련돼서는 이번에 영치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통장에 그 영치금이 있다면 그것도 가압류 시도할 생각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 국민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나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약 80억 원으로 지난해 공개 때보다 5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구속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구할 돈도 없다고 주장했고 주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내달라 했었는데 80억이나 있던 겁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영치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도 함께 올렸습니다. 전한길 씨도 영치금을 보내달라며 계좌를 홍보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데서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감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앞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호사 구할 돈이 없다며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9억 9,115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금액보다 5억 1천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약 80억 원 중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 73억 원 정도였는데 여기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3억 원 상당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토지와 부동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란 수개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랍니까?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후한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십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정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감 생활도 계속 논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을 3억 원 넘게 모았는데 이 중 일부는 아들 대통령실 채용 논란이 있었던 40년지기 사업가가 입금을 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도 하루 평균 3번씩 변호인을 접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출금 내역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인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3억 700만 원을 출금했다고 돼 있습니다. 인출 명목 대부분은 변호사비와 치료비라고 했습니다. 영치금이 크게 불어난 건 당시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7월 11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한 이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며 모금을 호소한 겁니다. 계좌 공개 전인 1차 구속 기간 때는 2달 동안 영치금 4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중 200만 원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강릉 사업가 우모 씨가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김건희 씨가 50만 원, 장모 최은순 씨가 100만 원, 친동생 윤모 씨가 10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우 씨가 당시 탄핵 심판 선고 전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돈을 송금한 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후원금 1,000만 원을 냈던 우 씨의 아들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용산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돼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인인 김건희 씨는 하루 평균 3회꼴로 접견을 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씨는 구속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일 동안 36회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를 피해오던 김 씨가 변호인 접견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으로 충격적인 밤을 보낸 지 정확히 9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내란 재판은 진행 중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기본적인 사법 시스템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란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소송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에게 위자료 청구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위자료를 왜 청구하게 됐는지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윤석열은 헌정질서 파괴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헌정질서 파괴의 국민 개개인의 민사 책임화, 그것이 바로 이번 공동소송의 제기 이유입니다.
네, 민사로도 책임을 묻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근데 비상계엄을 발령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이번 공동 피고에 김건희 씨도 들어가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동기 내지 이유가 김건희 리스크였다는 것이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법 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참여한 건가요? 어제까지 대략 2만 7천 명 정도 예. 참여했습니다. 2만 7천 명 정도. 위자료 금액이 지금 1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2만 7천 명이면 이게 승소를 했을 때 전체 얼마를 물어내야 되는 건가요? 대략 지금 기준으로는 27억 정도 27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 혹시 뭐 목표하는 숫자가 있나요? 민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고 지금 아크로비스타 네. 공시지가가 35억이라고 합니다. 네. 가압류 청구를 위해서 3만 5천 명 이상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3만 5천 명이 모이면 35억 정도를 이렇게 물어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땅도 네. 가압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태도로 봤을 때 뭐 스스로 돈을 낼 가능성 좀 없어 보이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네.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는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수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가압류 관련돼서는 이번에 영치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통장에 그 영치금이 있다면 그것도 가압류 시도할 생각입니다.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가압류를 신청을 했을 때 법률적으로는 네. 가능성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소송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1심 소송이 대략 1년 정도 예상이 되고 그 중간에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하면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나요? 이번 소송은 선정 당사자 네. 소송으로 합니다. 선정 당사자. 당사자가 선정된 한 명입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선정자입니다. 예. 따라서 선정자 추가라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비슷한 위자료 소송이 있었고 1심에서 승소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과 지금 소송과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전에 승소한 판결은 윤석열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고 그것은 바로 민법 750조 책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이 공동소송은 그 책임의 확장입니다. 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고의로 공모했거나 또는 교사했거나 방조의 책임이 있으면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는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의 쟁점이 바로 인과관계였습니다. 네. 그때는 국정농단이었습니다. 네. 국민들 개개인이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그때의 바로 위자료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심리적 인과관계를 통상처럼 요구했습니다. 네. 거기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이미 전두환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다. 경험칙상 명백하다.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네, 소송이 좀 길게 걸리잖아요.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1심은 이번에 김건희 씨도 기소됐는데 구속 기소됐는데 1심은 아마 그 재판 기간 어느 정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예. 1년 이상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나 대법원은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뭐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분명히 시간을 끌 텐데. 2년 이상은 걸리겠지만 예. 그 기간의 단축은 법원이 의지를 가지면 언제든지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지를 가지면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히 봅니다. 대법원에서 의지를 가지면 이 소송, 역사적인 소송의 판결이 네.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김건희 씨도 소송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사실 내란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더 있잖아요. 또 소송을 더 제기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덕수, 그리고 김용현, 그리고 이상민 등등 모두 윤석열과 공동정범입니다. 예. 딱 민법 760조 공동불법행위에 딱 적용됩니다. 모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 3명, 한덕수, 전 총리, 예,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이상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예, 그렇게 지금 9월 1일부터 3주간 예. 모집 중입니다. 아, 지금 이미 모집을 하고 있군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또 추가로 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여력이 닿는 한 이 예. 역사적인 판결을 남기고 싶고 이것은 미래의 공직사회에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형벌권은 국가가 주지만 민주시민의 손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금융치료를 하겠다. 실질적인 형벌이 될 겁니다. 내란 관련이 아니고라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잖아요.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우발적이었는데 예. 당시 80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의 광복을 연합군 승리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주적인 독립의 역사를 폄훼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3.1운동 계승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해서 독립의 역사를 분명히 헌법 정신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모두 무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운동 후손, 광복회 후원들의 자긍심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몇 명이나 소송에 참여했나요? 대략 240여 명이고 여기에는 그 광복회 분들 외에도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해서 바로 헌법 정신 훼손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바빠지시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